안녕하십니까. 여우같은 북극곰 푸틀러 푸틴의 2022년 이민년 신수를 그의 사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민년 국운 예측과 세계 정세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푸틴의 사주를 풀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3월 4일에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때 풀이한 것들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습해보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 여우 같다고 했는지, 또 곰이라고 했는지, 또 히틀러에 빗대서 설명을 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사주에 나타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짚어보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푸틴의 신수를 리핏하는 시간이다. 자, 신수를 우리가 풀기 전에 주의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어디 가서 신수를 볼 때 실수하지 않은 방법인데 그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몸 신자거든요. 내 일신에 무슨 수가 있을까? 수는 어떤 수가 있을까? 경우의 수입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나타날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인연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학의 꽃은 신수입니다. 미래 예측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일신에 어떤 사람이 일신에 운수다. 이것의 약자입니다. 이 운은 뭡니까? 운동성이 있는 거죠. 운동성, 즉 유동성이 있고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2022년 이민년과 또 내년 계묘년은 천지 차이가 나죠. 1년도 12달에 따라서 기운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기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신수라고 하는데 신수에 대해서 논하면 제일 먼저 한국 사람들이 접하는 것은 뭐냐면 띠로서 신수를 봅니다. 올해 무슨 띠는 삼재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띠라는 것은 이 진이라는 글자 하나거든요. 용띠 하나거든요. 세상에 하고 많은 용띠 중에 이 글자 하나 가지고 팔자 중에서 운세를 보고 또 신수를 본다는 것은 많은 맹점이 있습니다. 남녀 구분도 안 하고 또 연령대 구분을 하더라도 용띠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이것은 마치 믹서기에다 과일과 야채를 같이 넣어서 갈아버리면 과일 맛도 아니고 야채 맛도 아닙니다. 속된 말로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거북이 맛입니다. 두리뭉실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당사주입니다. 당사주. 당사주는 당나라 때 유행하던 사주입니다. 그만큼 학문적인 이론 체계가 완성도가 좀 낮다 이런 뜻인데 당나라는 220년도 정도 신라와 대치 관계에 있던 나라니 그때 당시 사회 구조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직업군도 산업공상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띠로서 즉 나이로서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맞는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7살짜리 꼬맹이한테 너 내년에 학교 갈 거야.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나.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맞잖아요. 이런 정도로 비유를 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 당사주는 연을 중심으로 돌리는데 이것이 천문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학이 다 그러하듯이. 그래서 이것도 발전시켜야 될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누군가가 논문을 쓰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 띠 당사주로서 신수를 본다는 것은 많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맞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띠로 푸는 게 다 사주인 줄 압니다. 이것을 알고 신수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일주. 지금 우리가 이론 전개하는 이것은 명리학은 사주입니다. 사주. 사주, 즉 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사주 팔자다 이겁니다. 사주 팔자로서 보는데 이것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거두절미하고 일주인 병술만 가지고 본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죠. 병술 일주만 가지고 성격을 공부를 해보고 또 체질까지 논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방의 식물을 북방에 갖다 심어놓고 북방식물이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아요. 병술일주는 푸틴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같이 본다는 것은 이것은 신당사주다. 신당사주다. 전혀 사주의 격국을 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21세기 신당사주가 나왔습니다. 신당사주 신수법이. 이런 요소들이 사주를 미신으로 몰고 갈 수가 있고 불신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자, 사주를 가지고 꼼꼼하게 풀어서 신수를 봐도 보기 좋게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력 정보가 잘못됐든지 또 푸는 분이 또 학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신수를 사주로 볼 때는 원명을 온전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격국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격국을 알아야 국이 빈천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약과 조우와 통강과 전환과 물상과 이런 걸 봐서 사주를 온전하게 파악을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명을 대운에다가 10년간의 대비를 해봅니다. 대운에다가 대비해서 성패를 가늠해 봅니다. 이 성패는 격국의 성패입니다. 격이 깨졌나 아니면 성격이 돼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됐는지 아니면 변격이 돼서 전혀 다른 격으로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이다. 환경인데 이 환경은 뭐냐? 비유하자면 축구 게임을 비유하면 그라운드, 운동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게임이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대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명주가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운세 온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세운에서 보게 되면 세운에서의 성패를 가늠해 보는데 이것은 바로 용신 위주로 성패를 가늠해 보는데 이때는 드디어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된 명주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래서 운세 체감 온도가 확실하게 와 닿는 거죠. 즉 세운에서는 축구 게임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어때요? 스코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사주로서 풀이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요. 대운에 나타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명렬 중 한 분이 자신의 외삼촌은 목화가 용신 희신인데 화대운에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명리는 안 맞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푸틴의 경우도 이 화운이 좋아요. 또 수생목 하니까 목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대운 올해는 결단코 푸틴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운이 와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너무 영상이 기니까 여기서 끊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푸틴의 사주를 속속들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